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에서 아이들 통학로 개선 사업비를 감액했다가 시의회 지적에 다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 명지에 들어설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가 최근 정부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거쳐 내년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 문을 엽니다. 부산에서만 한 해 6천에서 7천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물보호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북구의 통학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시민토론회를 가졌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가 시의회 지적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 통학로 실태를 발표한 시민토론회장. 사망사고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책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들락날락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인지 통학로 아니면 스쿨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거에 대한 좀 정말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산시와 교육청은 올해 초 스쿨존 사고의 대안으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리빙랩 사업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뜻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분담금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동의안까지 제출해 추진키로 한 사업을 방치하려는 것이냐며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들이 아이들의 이제 통학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사고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삭감해서 가면 안 된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를 지난해 30억 원에서 3배가 넘는 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비 13억 원, 보행길 조성 사업 40억 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비 35억 원 등은 연도별 장기 집행 사업으로 내년엔 감액 조치됐습니다. 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에 들어설 종합스포츠센터가 정부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서구 인구 절반이 명지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서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설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입니다. 명지 오션시티 내 강서 기적의 도서관과 호산나 교회 사이 공터에 지어질 예정으로 건물 면적 3,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농구, 야구, 양궁시설 등이 만들어지고 2층은 국제규격 빙상장으로 조성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또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이 시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강서의 남쪽 지역에 개발이 완성된 곳은 아직 5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지금 준비를 해야 큰 도시에 걸맞는 그런 문화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강서구에서 부산시로 옮겨갔다 다시 강서구로 돌아왔고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100억 원이 340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좌초될 위기도 겪었습니다. 아이스링크와 스포츠 멀티컴플렉스가 함께 지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아주 잘 협의를 해서 두 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잘 맞춰가지고 26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으로 인근 사상구와 사하구, 경남 김해와 창원 등지의 수요를 끌어들여 5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데요. 부산에서만 한 해 6천에서 7천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물보호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많은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 가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얼마나 될까? 부산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3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제 보호시설 쪽으로 가면 더욱더 열악합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반려라는 게 함께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유실 유기동물 관련입니다. 한 해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 부산에서는 연간 6천에서 7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유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6, 7천 마리가 한 해 발생이 되는데 그중 한 50 몇 프로 정도가 안락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얼마나 있을까? 현재 전국에 239곳의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부산은 5곳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비해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 건수가 적은 서울 20곳, 대구 24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5곳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2019년 강서구 신호동에 길고양이를 중점으로 한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고 이어 북구 구포시장 일원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수동 동물보호센터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우리 동물 관련 시설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우려로 계획 수립을 아마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부족도 문제지만 센터 내에서의 동물 관리 실태는 더욱 열악합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전국 평균 26일이나 부산은 18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5곳에서 보호 관리한 유실 유기동물 개체수가 약 한 2만 마리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충제를 투영한 건수는 한 5,600건 정도로 27.9%에 불과하고 특히 예방 접종은 360건으로 고작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그 동물보호센터 5곳 중 무려 3곳은 최근 3년간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 유기동물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매년 3천에서 4천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사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유실 유기동물 발생 건수에 비해서 동물 보호 인프라가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 폭넓은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 보호 센터를 더욱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전부 사비를 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반려동물 문화 뭐 이런 거를 성숙을 시키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가면서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 부산이 더 이상 유실 유기동물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동물보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교육안전시그널 산업재해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소속기관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사고 사례 58개를 선별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 사례집은 실제 발생한 재해를 바탕으로 제작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 속도가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구수 10만 5,192명, 세대수 5만 3,626가구. 지난해 말 집계된 부산 서구의 인구와 가구 현황입니다. 원도심 서구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지난 1992년 20만 794명에서 2022년 10만 5,192명으로 47.6%의 감소율을 보여 절반 가까이 인구 감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013년 11만 8,783명에서 2022년 10만 5,192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이는 부산시의 10년간 5.9% 감소에 비해 2배나 빠른 편입니다. 노인도 많고 빈집도 많고 옛날하고 천재 차이지 뭐. 예. 특히 서구 13개 동 가운데 아미동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미동의 인구수는 6,181명으로 10년 전 9,895명보다 3,714명이나 줄었습니다. 초장동과 남부민 1, 2동, 동대신 2동도 20에서 30% 정도 인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 감소는 빈집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산복도로 주변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노후 밀집 주거 형태로 변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 도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조 인구를 늘린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거 환경 개선과 맞춤형 통합 케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에 교육부는 9월부터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을 내보내거나 거부 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숨겨온 부산 지역 교사가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등 60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도 선생님 저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보고 또 그뿐만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학기에 치매를 당해서나 치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지원해보고 좀 우리 교권을 확립시키고 해서 좀 교직 사회를 학교를 안정시키고자는 의도로. 이들은 심리 상담과 치료비, 법률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교권 침해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82명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과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교원도 76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도 되나? 이런 것도 상담되나? 하는 그런 긴가민가하는 그런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담 사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 이런 지원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변호사 선임 2건을 포함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등 4건을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 부산에서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소득을 보면 고용시장 침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부산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특광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8,64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671만 원, 서울이 7,290만 원, 울산이 7,070만 원, 대전이 6,768만 원, 인천이 6,498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평균 소득은 5,970만 원.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790만 원 이상 소득이 낮았고 소득 1위인 세종시와 비교하면 2,60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소득 순위는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로 지난 2021년 꼴찌 앞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소득 격차가 컸습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600만 원 이상 높았고 비수도권은 600만 원 이상 낮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산 규모 역시 부산은 올해 3월 기준 평균 4억 4,825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900만 원가량 적었고 자산 규모 1위인 서울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 수도권 평균은 7,393만 원, 비수도권은 6,1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 속에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60만 명, 부산에서는 청년 5만 4천여 명이 떠나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 아쿠아 드림파크의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 1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건립 절차 문제를 비롯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위험까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기장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아쿠아 드림파크 보고서입니다. 총 1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문제점으로 불필요하게 큰 수영장 규모를 지적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는 총 5개 풀, 27개 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규모를 줄이라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행안부에는 기장군의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라 통보했습니다.
건축 구조물 부실 시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옥상 정원을 설치하며 최대 하중을 넘겼고 옥상층 구조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구조물이 대거 확인된 겁니다. 감사원은 건물 설계와 관리업체에 벌점 부과 조치를 내리고 정밀 구조 진단을 통해 보수 방안을 마련하라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건물 안전성과 관련해 시시 설계를 마쳤다며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재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입찰을 올려가지고 계약 진행할 겁니다. 옥상 정원 철거하는 거랑 일단 그 천장부 일부 보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 필라테스실하고 요가실은 조금 운영 중단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역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빙상장 조성을 위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압가스 시설을 철거하라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전기실 침수 시 통지 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부분과 시운전의 미흡, 온천수를 개발했지만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 등이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기장군 의회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차원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기장군도 TF팀을 꾸려 사후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서구가 이달 중으로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명칭을 최종 선정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2달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법정동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고 응모작 중 20건을 선정해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1위의 에코델타동이 선정됐고 가람동과 삼성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서구는 12월 중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동 명칭을 결정하고 부산시와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오는 22일까지 2024년 15기 낙동강 하구 청소년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15기 청소년 지킴이는 인근 지역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과 서류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청소년 지킴이들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분류 분별 모니터링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 탐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8일 사하구 장림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제부산 호남향후회 사하구지회 장림동 연합분회가 마련한 이날 물품 전달식에는 라면 200박스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제부산 호남향후회 사하구지회 장림동 연합분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전달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